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4월 10일 해외 축구 저녁 경기 10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노아 vs 라치오. 결장자 정보. 제노아 2승 16무 13패 리그 18위, 라치오 15승 7무 9패 리그 6위. 제노아 리그 18위 무무 무승패. 강등 후보 1순위다. 최근 5경기에서 1골을 득점하는 데 그쳤다. 1대 2선의 공격력이 매우 좋지 않아 데스트로 ZW,가 침묵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측면에서 창의성을 불어넣는 캄비아소, ZW 역시 결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기를 저득점 페이스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전방에서의 파괴력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수비에 전념할 것이다. 이 전략으로 인테르, 아탈란타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했고 공격력이 좋은 베로나도 1실점으로 묶어낸 바 있다. 오스티가드, CB가 징계에서 복귀해 베테랑 막시모비치, CB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 단 지난 베로나 전에서 박스 안공 투입을 저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험 상황에 대한 원천 차단은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치오 리그 6위 패승 패승. 현재 아탈란타가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승점을 쌓아놓고 아탈란타의 부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밀집 수비에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임모빌레, FW가 득점한 2골이 모두 페널티킥이라 오픈 플레이에서의 파괴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제노아가 경기를 저득점 페이스로 끌고 가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 높은 가운데 라치오가 고전할 가능성도 높다. 수비적으로 곤경에 처할 가능성은 적다. 제노아의 경기 플랜과 득점력을 고려하면 제노아가 공격적으로 나설 일은 적다. 다만 패트릭, CB과 아체르비, CB의 느린 스피드로 인해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펠리페, CB가 있을 때는 펠리페가 주력을 이용해 이를 커버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으로 나올 수 없다. 코멘트. 최근 주포인 임모빌레가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고 밀집 수비를 하는 팀에게 공격적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다득점 페이스는 확률이 낮다. 제노아의 저득점 페이스 유도 전략 또한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언더 2.5가 유력할 것 같다. 토선생 픽. 승패 라치오 승. 핸디 플러스 1.0 무승부. 언오버 2.5 언더. 오사수나 vs 알라베스. 결장자 정보. 오사수나 10승 8무 12패 리그 10위, 알라베스 5승 7무 18패 리그 20위. 오사수나 리그 10위 패승패. 중위권의 성적으로 최근 경기력 기복이 심하다. 홈팀인데다 상대의 전력까지 고려하면 오사수나가 우세인 상황이다. 선수비 후역습 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전방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많고 전방부터 상대의 공을 빼앗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유는 박스 안으로의 공 투입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격에서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고 정확성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전방에서 싸워주는 것이 수비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사수나는 전방 압박의 횟수가 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데 이로 인해 상대팀이 공격 시 전진을 어려워하는 편이다. 압박의 성공률이 낮아 실점을 0점대로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끈끈한 수비력은 알라베스를 상대로는 무실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다. 알라베스 리그 20위 무패패패패. 리그 꼴찌로 강등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리그 2경기에서 점유율을 상대와 대등하게 가져가면서 맞불을 놓는 상황이 잦다. 결국 강등권 탈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므로 승부수를 던진 셈. 최근 3경기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 효과를 나름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전에서의 결정력 부족으로 찬스를 꾸준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호루, FW가 리그에서 2자리 수고를 넣기는 했으나 최근 침묵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으로 인해 전진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득점을 기록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높다. 대신 수비에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공격적으로 나선 최근 리그 2경기에서 모두 3실점 이상 대량 실점을 기록하며 공격적 기조의 부작용만 드러나고 말았다. 기본적으로 박스 안 공 투입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공간을 내주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다. 오사수나가 롱볼로 박스 안으로 붙일 가능성이 높지만 알라베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멘트.
알라베스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오사수나의 압박 때문에 전진 오히려 수비에서의 불안함만 가중될 것이다. 오사수나의 공격 방식도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언더 2.5는 유력하다. 그러나 박스 안 수비가 약한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오사수나의 공격 방식도 위협적일 것이다. 오사수나의 승리를 예상한다. 토선생 픽. 승패 오사수나 승. 핸디 -1.0 무승부. 언오버 2.5 언더. 나폴리 vs 피오렌티나. 결장자 정보. 나폴리 20승 6무 5패 리그 2위. 피오렌티나 15승 3무 10패 리그 8위. 나폴리 리그 2위 승패 승승승. 최근 페이스는 좋은 상황이다. 최근 밀란전 0대 1패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하며 득점력에는 큰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생각만큼 박스 안으로의 공 투입이 원활하지는 않다. 다만 박스 안에 공 투입만 되면 위협적인 상황을 만드는 데 능하다. 세트피스에서도 13골을 득점하고 있으며 페널티킥을 가장 많이 얻어낸 팀도 나폴리다. 오시멘 FW. 이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박스 안 공 투입이 원활하다면 다득점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폴리의 수비 특징은 전방 압박이다. 총 압박의 횟수는 리그에서 중간 정도지만 전방에서의 압박 횟수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다. 최근 5경기 연속으로 실점하고 있으나 오픈 플레이에서 박스 안 실점은 2골밖에 내주지 않았다. 리그 최소 실점을 이끌고 있는 쿨리발리, 12, 라흐마니, 12의 기민한 호흡으로 1실점 아래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오렌티나, 리그 8위 패무승 무승. 이 경기를 이겨야 유럽 대항전을 향한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최근 득점력 난조로 인해 나폴리의 수비벽을 공략할 수 있을지는 의문. 이적 시장이 끝난 2월부터 지금까지 리그에서 2득점 이상을 기록한 적은 딱 한 번뿐이다. 피용텍 FW. 이 이적 초반 반짝 하나 했지만 곧 폼이 떨어져 버렸고 현재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수비수 비라기, LB. 다 이 나폴리의 높은 수비벽을 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 수비력은 굉장히 인상적이다. 유벤투스, 베로나, 인테르 등 까다로운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 실점을 내준 경기가 없었다. 다만 적극적인 수비로 인해 실책 빈도가 높고 리그 2위, 후반까지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참고로 피오렌티나는 83%의 경기에서 후반 실점을 기록했다. 전반에는 박스 안 공 투입을 잘 제어할 가능성이 높으나 후반에 실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멘트. 피오렌티나가 후반 실점이 굉장히 많아 나폴리가 후반전에 강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다. 박스 안으로의 공 투입만 된다면 나폴리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5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내주고 있으나 피오렌티나가 득점력이 후반기 급격하게 떨어졌다. 오픈 플레이에서의 박스 진입은 나폴리가 잘 차단하고 있는 페이스다. 토선생 픽. 승패 나폴리 승. 핸디 -1.0 나폴리 승. 언오버 2.5오버. 베네치아 vs 우디네세. 결장자 정보. 베네치아 5승 7무 18패 리그 19위. 우디네서 7승 12무 10패 리그 14위. 베네치아 리그 19위 패패패패패. 11월부터 지금까지 리그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다. 최근 경기력을 고려하면 강등권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잠그고 롱볼을 이용한 역습이라는 단순한 공격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리그에서 가장 적은 슈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경기 카드 징계로 빠졌던 앙리, ZW가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호재. 베네치아의 전방 압박 횟수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다. 이래저래 다득점을 기록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상대를 끌어들이고 위험 지역에서 압박을 세게 가해 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압박의 성공률이 매우 낮아 1 경합 상황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베네치아의 압박 성공률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낮다.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슈팅을 내주는 빈도가 잦다. 박스 안 슈팅을 막으려다 PK를 내주는 빈도도 높아 실점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디네세 리그 13위 무승 무패승. 우디네세가 원정 약세이기는 하나 원정에서도 잡을 팀은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다. 다만 역습 성향이 짙은 팀이라 라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베네치아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필요하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세트피스의 적극적인 활용. 세트피스에서 12골을 득점하고 있어 베투, ZW의 큰 신장을 이용할 수 있다. 상대의 1 경합 능력 부족을 이용해 드리블 능력이 좋은 데올로페우, ZW의 활용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득점 루트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수비에서는 불필요한 실점이 많다는 것이 단점. 리그에서 두 번째로 실책이 많아 위기 상황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수비 효율이 살레르니타나에 이어 두 번째로 좋지 않다.
실책으로 인한 1실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코멘트. 데울로페우의 드리블, 세트피스에서의 신장 등 우디네세가 이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다. 베네치아가 라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우디네세가 고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디네세가 수비 시 실책으로 인해 실점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다. 토선생 픽. 승패 우디네세 승. 핸디 -1.0 우디네세 승. 언오버 2.55. 사수올로 vs 아탈란타. 결장자 정보. 사수올로 11승 10무 10패 리그 10위, 아탈란타 14승 9무 7패 리그 7위. 사수올로 리그 12승 무승패. 상위권 팀을 상대로 맞불을 놓으면서 승리를 거머쥐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다. 하지만 베라르디 리그 11도움 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라스파도리와 스카마카의 호흡만으로 득점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라스파도리와 스카마카가 합작한 골이 1골뿐이라는 점이다. 호전적인 성향 탓에 수비적으로는 많은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수비에서 실책을 범하는 횟수가 16회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2위인 우디네세와 피오렌티나와도 7개가 차이 나는 숫자다. 압박하는 빈도와 성공률도 낮아 상대의 진입을 제대로 저지하지도 못하고 있다. 아탈란타가 압박 빈도는 꽤 줄인 편이지만 성공률은 높기에 압박에 못 이겨 실책을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탈란타 리그 7위 무승승패.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라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최근 5경기에서 4득점으로 화력이 예년만큼 나오지는 않는 모습. 팀 에너지 레벨이 저하된 모습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빈도가 줄었다. 무리엘, FW 등 주력 선수들의 나이가 30대로 접어들면서 끝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재력적 부담도 있음을 고려하면 사수올로의 실책을 최대한 이용해도 대량 득점은 어려울 것. 전방 압박의 감소는 수비진 과부하로 이어졌다. 지난 경기에서도 라이프치히에 고전하며 PK 허용과 자책골로 수비에 가해지는 부하가 심함을 보여주었다. 상대가 PK를 실축해준 것이 다행이었을 정도다. 다행히 사수올로가 압박면에서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은 아니나 수비진의 과부하가 심해지고 있음은 고려해야 한다. 상대 공격진 누수를 고려해도 1실점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 코멘트. 사수올로의 공격력과 아탈란타의 체력 부담으로 아탈란타가 고전 끝 승리하는 그림이 유력하다. 최근 압박 강도 저하로 인해 득점력이 감소했으나 사수올로의 수비 실책을 이용하여 득점을 만들어낼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아탈란타의 체력적 부담과 수비진 과부하로 실점 가능성도 높은 만큼 승패보다 오버 2.5를 추천한다. 토선생 픽. 승패 아탈란타 승. 핸디 플러스 1.0 무승부. 언오버 2.55버. 노리치 vs 벌리. 결장자 정보. 노리치 4승 6무 20패 리그 20위, 벌리 4승 12무 13패 리그 18위. 노리치 리그 22 패패패패무. 승점 6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경기다. 벌리를 잡는다면 일말의 가능성이 생기는 샘다만 맨유, 아스톤빌라, 웨스트햄이 남아있어 강등 가능성이 가장 큰 팀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공격 쪽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푸키, ZW의 최근 폼은 나쁘지 않으나 공격에서 푸키에게 의존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푸키의 결정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득점력은 말 그대로 최악인 상황. 현재 노리치는 공격 효율이 리그에서 가장 나쁜 팀이다. 다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리즈에 이어 최다 실점 2위에 랭크되어 있다. 수비적인 태세를 취함에도 이러한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노리치 수비의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자기 골대와 가까운 곳에서 시도되고 있고 성공률은 리그에서 가장 낮다. 벌리 리그 18위 패패패패승. 이 경기에서 이긴다면 잔류를 충분히 꿈꿔볼 수 있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승리해야 강등권 탈출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에버튼 전과 같은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인을 내리고 점유율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이전 경기들과는 다르게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경기를 주도하려 하는 모습이다. 이전 경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코넷, LW를 이용해 공격을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에버튼 전과 비슷한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로 인해 철통 같았던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 까다로웠던 일정에서의 다실점은 참작 가능하지만 브렌트포드와 에버튼에게도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벤미, 12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더 이상 수비적인 기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비력을 희생한 쪽에 가깝다. 이전 에버튼전에서도 양풀백이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리치를 상대로도 실점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 이유이다. 코멘트.
두 팀 강등권으로 난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벌리도 에버튼전과 같은 운영을 할 것이다. 벌리가 득점을 노리고 플레이할 것이며 노리치의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 다득점 흐름이 예상되는 이유다. 오버 2.5를 예상한다. 토선생 픽. 승패 벌리 승. 핸디 플러스 1.0 무승부. 언오버 2.5오버. 브렌트포드 vs 웨스트햄. 결장자 정보. 브렌트퍼드 9승 6무 16패 리그 15위. 스트햄 15승 6무 10패 리그 6위. 브렌트포드 리그 14위 패승승 패승. 직전 경기 원정에서 첼시를 4대1로 잡으며 쾌조의 페이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는 성향, 답박 횟수 리그 4위이라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직전 경기에서도 태클을 19개나 기록하며 체력이 떨어진 첼시를 몰아붙여 수비 실책을 많이 유도했다. 토니 FW의 단기 페이스도 굉장히 좋아 턴오버를 유발하고 토니에게 넘겨준다면 토니의 결정력을 발휘할 상황이 많이 생길 것이다. 압박에 적극적이지만 성공률은 하위권으로 상대가 압박을 빠져나가는 빈도가 많은 편이다. 게다가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많이 없어 대부분의 압박이 자신들의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약점. 압박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진영에서 압박이 실패해 간격이 깨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 인해 찬스를 굉장히 많이 내주는 상황. 참고로 브렌트포드는 유효 슈팅을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이 허용한 팀이다. 웨스트햄 리그 6위 승승패승무. 지난 경기 크레스웰, 젤비의 퇴장으로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고 승리하지 못했다. 이번 경기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는 보웬, ZW를 비롯한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매우 좋기 때문이다. 보웬은 지난 경기 점유율이 3.7로 밀려 적절한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골을 득점하는 등 경기력이 좋지 않아도 승점을 따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원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 현재 원정에서 7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오그본나 12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상황에서 수비진의 리더가 없어 라인 컨트롤에 미숙한 모습이 역력하다. 참고로 웨스트햄은 오프사이드를 만들어낸 수치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다. 게다가 주중 경기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브렌트포드가 전방부터 압박을 시작한다면 턴오버와 기민한 커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다. 코멘트. 웨스트햄의 주중 경기로 인한 체력적 저하와 원정에서의 약세다. 브렌트포드가 첼시전에서 보여준 맞춤 전술 가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공격진의 결정력이 좋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은 갖추고 있다.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양팀 공격진들의 활약이 좋아 오버를 예상할 수 있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플러스 1.0 브렌트포드 승. 언오버 2.5오버. 레스터시티 vs 크리스탈 팰리스. 결장자 정보. 레스터 10승 7무 11패 리그 10위. 크리스탈 8승 13무 9패 리그 9위. 레스터 리그 12 패패승무무.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안정세에 들어서기는 했으나 경기력 기복과 부진에 시달린 기간이 꽤 길었다. 실점률은 예전보다 낮아진 편이지만 공격력이 줄어들어 공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최근 공격력은 실망스럽다. 특히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인데 최근 5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5개가 넘는 경기는 하나도 없었다. 팰리스가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침투가 강점인 이헤아나초, ZW 역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바디, ZW 정도의 침투 능력이라면 기대를 걸어볼만 하겠으나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의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리그에서 전방 압박 빈도가 두 번째로 낮은 상황이다. 전방 압박이 없으니 상대가 빌드업을 하기 쉬워지고 역습의 시작점도 낮아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수비진의 과부하까지 야기하며 실책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아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진 불안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팰리스 리그 9위 승승 무승승. 최근 5경기 4승 1무로 분위기가 좋다. 측면을 이용한 효율적인 역습은 어느 팀과 비교해봐도 꿀리지 않는다는 평이다. 이전 경기에서 점유율은 3.7 수준으로 밀렸으나 유효 슈팅은 오히려 더 많이 기록했다. 부상으로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던 자하, 델W 가 드리블 4개를 기록하는 등 완전히 측면을 유린하는 모습. 올리세, RW가 이탈한 상황에서 좌측으로 향하는 공격의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팰리스는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2득점 이상을 기록했다. 수비 시에는 압박을 적극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레스터의 공격진들이 침투에 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주지 않는 방식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13골을 실점하고 있는 세트피스만 조심하면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멘트.
압박과 체력이라는 면에서 레스터보다 팰리스가 우세한 상황이다. 압박으로 빌드업을 방해하거나 라인을 내리며 상대 공격수의 침투를 방해할 수 있다. 최근 전방 자원들의 페이스가 좋아 득점 가능성도 충분한 편이다. 토선생 픽. 승패 팰리스 승. 핸디 -1.0 팰리스 승. 언오버 2.5오버. 보훔 vs 레버쿠젠. 결장자 정보. 보훔 10승 5무 13패 리그 11위. 레버쿠젠 15승 5무 7패 리그 3위. 보훔 리그 11위 승패 패승승. 안정적으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다득점을 기대할 수는 없는 팀이다. 롱볼 비중이 20%가 넘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롱볼에 의존하는 스타일이다. 촐러 FW는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으나 폴터 FW가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을 내리고 공중볼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중볼 경합에서 보훔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레버쿠젠이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점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다. 1골 정도의 득점은 충분히 가능하다. 수비 시에는 강력한 압박으로 상대의 전진을 막는다. 결국 압박에 못 이겨 공을 빼앗기게 만들거나 정확도가 낮은 롱볼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압박과 이로 인한 간격 유지 실패가 후반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보훔은 28경기 중 25경기에서 후반전 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수비 효율이 좋기는 하나 후반전 경기력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레버쿠젠 리그 3위 패패패승승. 최근 2연승을 거두며 빠르게 분위기를 전환했다. 4위 라이프치히가 승점 3점 차이로 쫓아오고 있으나 다음 시즌 챔스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원정에서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사용함에도 득점력은 홈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전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하고 공격진의 재능이 뛰어나다. 상대의 롱볼을 대비하기 위해 라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매우 좋아 제한적인 기회도 잘 살릴 가능성이 높다. 쉬크, FW의 득점 감각과 디아비, LW의 스피드와 창의성 등 가지고 있는 옵션은 여전히 많다. 하지만 세트피스 상황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다. 현재 레버쿠젠은 14골을 세트피스에서 실점하고 있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공중볼 상황에서 큰 장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16위. 상대팀이 공중볼 경합에서 세 번째로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라인을 내렸음에도 실점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코멘트. 레버쿠젠이 수비적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격진 효율이 좋아 득점 가능성은 충분하다.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전에 승부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훔이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레버쿠젠도 실점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버 2.5를 예상한다. 토선생 픽. 승패 레버쿠젠 승. 핸디 +1.0 무승부. 언오버 2.5오버. 에스파뇰 vs 셀타비고. 결장자 정보. 에스파뇰 9승 9무 12패 리그 12위. 셀타비고 9승 9무 12패 리그 11위. 에스파뇰 리그 12위 패승 무승패. 중위권으로 시즌을 마칠 페이스로 승점 10점 차로 일찌감치 차이를 벌려놓았다. 라울 데 토마스 FW가 어깨 부상으로 인해 전열에서 이탈했다. 냉정히 현 상황에서 득점을 기대할 만한 선수는 없다. 팀 공격진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에스파뇰의 수비를 단단히 한 후에 전방이 라울 데 토마스에게 공을 전달하는 단순한 방식이다. 그러나 수비가 단단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특히 슈팅을 내주는 거리가 리그에서 가장 가까울 만큼 박스 안 슈팅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이 문제가 두드러지는 상황이 세트피스와 페널티킥 실점인데 이 둘을 합치면 실점의 거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에는 약점이 많은 상황이다. 셀타비고 리그 11위 패승패 무패. 최근 기세는 좋지 않지만 전력 자체는 서로 대등하다. 홈과 원정 운영이 판이하게 다르다. 원정에서는 수비를 단단히 하고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역습 축구를 선보이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공을 앞쪽으로 보내기 위해 롱볼과 측면 크로스도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편이다. 최근 5경기에서 아스파스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에스파뇰이 라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원정에서 사용했던 역습 전술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도 의문이다. 상대 주포의 결장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 에스파뇰 역시 셀타비고와 비슷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포까지 잃은 상황에서 에스파뇰이 셀타비고를 공략해낼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 압박을 리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만큼 압박만 지속적으로 가해주면 에스파뇰의 빌드업이 굉장히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에스파뇰은 득점을 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셀타비고는 아스파스라는 기대를 걸어볼 만한 공격수가 건재하다. 그러나 아스파스 이외에 득점원이 없는 상황이라 다득점 승리는 어려울 것 같다. 셀타비고가 압박으로 에스파뇰의 빌드업을 막고 저득점 페이스 끝에 승리할 거라 본다. 토선생 픽. 승패 셀타비고 승. 핸디 플러스 1.0 무승부. 언오버 2.5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